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한 주 동안 주요 증시 이슈와 다음 주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토요일 방송 1부에서는요. 국내 주식 투자에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종, 섹터 분석에 이어 종목까지도 자세히 분석하고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관련주와 향후 전망, 그리고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하는 주요 이슈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와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해외 증시의 모멘텀이 되는 이슈들을 선점하고 급등 그리고 대시세를 선침해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 방송과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부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전략을 함께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본부장님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냈습니다. 네, 정말 이 롤러코스터 장세 때문에 멀미가 날 정도로 말이 많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정말 심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만 무려 7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 주 김정철 본부장님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시장 올 게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미리 얘기를 드렸고요. 어떤 내용 미리 얘기 드렸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지금 왼쪽 어깨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숄더. 네, 헤드앤숄더를 다 그리면 대폭락이에요. 네. 근데 지금이 대폭락이 아니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업종 차트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를 딱 보시면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 내려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게 외봉으로 외고점으로 한 번에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외고점으로 한 번에 내려온 게 최근에 있었나요? 없었네요. 없었어요. 그리고 네. 어떤 분들 이때 얘기하시는데 싼 고점이잖아요. 네. 한번 그리고 다시 그리고 올라갔죠. 급락한 거잖아요. 네.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할 때. 네. 근데 그리고 지금은 외봉입니다. 외봉은 절대로 급락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봉을 가지고 여러분 급락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외봉 가지고 급락 얘기하는 분들은 그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시장 경험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외봉 가지고 이렇게 밀린다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버리면 진짜 나중에 대폭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좀 돌려보면은 여러분 하루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서프라임 모기 사태 터질 때는 하루에 마이너스 10%씩 날라갔어요. 지금 마이너스 2% 3% 밀린 게 이렇게 좀 간지러운 정도인데 저는. 예. 네. 간지러워요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럼 당신이 있었냐? 저 그때 증권사 다니고 있을 때. 증권사 다니고 참 제가 운도 없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증권사를 입사했어요. 예. 많이 최악이죠. 네. 최악이죠. 그러니까 저는 운도 없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가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를 어깨에서 잘 버텼죠. 잘 버텼던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는 뭐 그냥 간지러운 정도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외봉이잖아요. 한번 쌍봉을 그릴 겁니다. 그릴 때 이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리는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왼쪽 어깨를 그리고 가운데 헤드 머리를 크게 그리고 그러니까 더 큰 상승세가 아직 있고 한 번 크게 밀린 다음에 마지막 한 번 오른쪽 어깨를 그리고 폭락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패턴으로 간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쯤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때 크게 한번 밀렸어요. 이때. 네. 이때 뭐 때문에 밀렸냐면요. 이때 이때죠. 이때도 한번 밀렸죠. 이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올라가는 왼쪽 어깨 올라가는 구간이다. 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 드렸게 이제 지난달 하루 잠깐 급락했을 때 지난달에 10월이 역대급장이었고 여러분 그 9월 10월이 코스피 상승률이 역대급이 나왔어요. 2달 연속으로. 네. 그래서 그게 그 정도 상승을 하고 또 11월 말까지도 급등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진짜? 예, 아니 좀 쉬었다 가야 뭐라도 있죠. 너무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이 정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현재 왼쪽 어깨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봉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부장님의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뭔가 아는 듯이 얘기하시려다가 뭐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알고는 있으세요? 혹시 로봇 관련주인가요?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네. 화면 보시면은 로보티즈가 저희가 아래 하단 QR 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왔으면 빨리 했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계신다면, 근데 요즘에 방송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나 봐요. 네. 여러분들이 한 불과 몇 개월 전에만 저 만났어도 이거 여러분 수익률이었어요. 네. 바로 이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로보티즈입니다. 9월 1일 날 제가 공략을 했고요. 시초가 공략. 그 전에 이미 한 번 또 공략을 했어요. 수익이 난 상태에서 다시 9월 1일 또 공략해서 수익률이 150%에서 오늘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네. 절반을 매도했는데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사실은 이게 로보티즈. 네, 다음 로보티즈.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가 사실은 29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저희가 22만 원에 던졌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200%. 240%까지 갔어요. 네. 죄송해요. 네. 240%못 먹고 150%를 끝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저의 뭐 그래 불찰이에요, 불찰. 제 잘못인데 제가 뭐 수익을 150% 내도 지금 사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도 수익률도 높이가 다 높기 때문에 제가 워낙 높아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만큼 높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100% 정도 아니면 본부장이 너무 시시합니다. 이래요. 네, 이제 세 자릿수 수익률 아니면. 네, 우리 올 또 이제 로보티즈 수익을 냈더니 이제 그 기쁘다는 말보다 김 본부장님 일을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왜 200% 수익 넘게 낼 수 있는 거 왜 150%에 끝냅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막 이런 거예요. 네. 다 대부분 그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아쉽네요. 본부장님 보라고 올리는 겁니다. 매우 아쉽네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제가 뭐 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수익을 너무 많이 냈다. 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150%는커녕 50%도 못한 분들이 허다할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셔야지. 오늘 종목 나가거든요. 또 나갈 거거든요. 제가 진짜 오늘 종목 뒤에 오죽 자신 있으면 오늘 공개 종목이에요. 심지어 공개 종목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로보티즈 말고 할 말 없냐? 많아요. 많은데 얘기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안 드리는데 SK하이닉스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최저점 잡았습니다. 저희 이번 주 급락에서 최바닥 잡았어요. 저희가. 예. SK하이닉스를 좀 보자면 네, 차트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SK하이닉스라고 매수하는 거라고. 사실 너무 네, 무섭게 너무 올라와서. 무수하니까. 자, 이날 저희가 매수가가요. 놀라지 마세요. 55만 5천 원입니다. 55만 5천 원이면 55만 5천 원인데 55만 원대에서 55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했는데 제가 매수하고 나서 쭉 그냥 한번 밀었다가 쭉 올렸죠. 지금 뭘 해도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이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요때 매수했어요. 그 전에는 요때 매수했고요. 그 전에는 요때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때 사도 이 사이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저는 언제 삽니까? 그럼 요때. 저는 언제 삽니까? 그래서 또 요때. 저는 언제 삽니까? 요때. 저는 언제 삽니까? 요때.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네, 진짜로. 여러분. 진짜 그 26만 원부터 얘기를 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종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240%까지 수익률 올렸다가 150%에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이런 수익률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본부장님의 수익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전략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거품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양상이죠.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 가파르게 오르며 단숨에 4,1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 지수는 이틀 만에 다시 3,000선 시대로 회귀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수 급락이 나타났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까지 보여지는데 본부장님은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AI 거품론 얘기를 하길래 뭐 그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AI 거품론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네. 왜냐하면 그 AI가 관련주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 올리고 대부분의 AI 여기서 이제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딱 한 10개 종목 딱 썰어서 보면 예전에 10개 종목 비중이 한 12에서 15% 정도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비중의 3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30% 넘어가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부익부 빈익빈 시대라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 컨셉이 그대로 적용돼서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AI 버블론의 오늘은 이제 AI 버블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제가 내일 일요일 방송에 제가 AI 버블 교육 특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방송도 같이 꼭 봐주시면 좋은데 AI 버블론은 뭐가 있고 버블이 아니다는 뭐가 있고 그 대결이 어떻게 된다. 네. 그래서 향후 제 상반된, 전망이나 네. 제 생각은 어떻게 된다에 대해 얘기를 드릴 텐데 AI 버블 내일 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AI 버블에 가장 제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의 몇 퍼센트 차지한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면 여러분 수익을 어디서 내요? 수익 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냥 일해서만 돈 벌어야죠. 이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래 1등한테 다 쏠립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원래 세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AI 거품론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AI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젠수당이 우리나라 와서 이재용 회장하고 만났죠? 네, 정의선 회담했죠. 회장하고 같이 만났죠? 네. 만났는데 셋이서 이제 삼각 뭐가 되는 듯 해서 뭐 GPU 26만 장 내오네 뭐네 막 난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도 미리 이런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각 나라의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연합은 좋은 거죠. 근데 네. 이 연합이 어떻게 연합이 되고 있냐면 약간 상대방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리스크를 좀 안아줄게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약간 좀 그래도 똑똑했던 건 뭐냐면 블랙록한테 얘기를 했어요. 투자를. 네. 그러니까 블랙록한테 투자를 얘기했는데 근데 블랙록도 사실은 헤지펀드 중에서도 약간 좀 거의 테크 기업 같은 헤지펀드예요. 블랙록은 원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블랙록이라고 전 세계 최대 펀드인데 돈이 경단위가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약간 테크 기업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블랙록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통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픈 AI 이렇게 투자돼 있고 엔비디아는 또 딴 데 투자하고 엔비디아 또 AMD하고 오픈 AI 투자돼 있고 오라클은 또 두 개 투자돼 있고 서로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무슨 상황이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각 은행들이 각 다른 나라 은행들 현재 우리나라 내에 있는 은행들 중에 큰 은행들끼리 CDS 프리미엄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CDS 프리미엄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 그래 너 무너지면 이거 여기 보증 섰던 애들이 조금씩 손실을 분담해. 이게 왜냐면 리스크는 나누면 작아지니까 이거의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AI 중복 투자들도 다 리스크를 나누면 작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두 개가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방에 크게 누가 다 무너져 버리면 멀쩡하던 기업도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면 다 같이 얘네 무너지고. 보증을 다 쓰기 때문에 어. 아무 이유 없이 이 회사도 망해요. 어.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AI 거품론의 가장 최대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보시면은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코어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코어웨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코어웨이브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이게 그 클라우드 기업인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하는 기업인데 이 코어웨이브 차트입니다. 차트가 지금 살짝 잘려서 나오긴 하는데 코어웨이브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 지나다가 조금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하면서 네. 돈이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GPU를 담보로 대출받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GPU 반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용팔이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 아니 어떻게 반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워낙 GPU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희귀하기 때문에 이제 네.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발생하는데 거겠죠? 만약에 GPU가 남아돌기 시작한다. 그럼 이 대출은 완전히 부실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는데 그럼 이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이 하나를 좀 크게 봐요. 어떤 뭐냐면 건가요? 그때는 기업들이 그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무너졌던 기업들은 네. 대부분이 돈이 없었다. 어. 지금은 빅테크들을 있는 건 돈밖에 없지 않냐 얘네가. 어. 얘네가 문제가 생겨도 다 부실을 처리할 만한 돈이 있지 않느냐. 어.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오고 있고. 닷컴 버블 때는 실적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만 움직였잖아요, 사실. 아니, 실적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어. 근데 그런 데는 살아남았죠. 어. 닷컴 버블이 대폭락이 왔어도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살아남았죠. 어. 예, 근데 구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회사는 다 망했죠. 네. 왜냐, 걔네는 실적이 없었으니까. 어. 근데 지금은 실적이 많은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투자돼서 올라가니까 네. 나머지는 없고 나머지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워낙 그러니까 탄탄한 극단적이기 실적이죠. 때문에 요즘에 네. 그러니까 상위권만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럼 닷컴 버블 때와 다르게 닷컴 버블은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몇몇 종목만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걸 좀 비교해 보면 이 빅테크들은 일단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막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첩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답은 있어요. 답이요? 답이 나오죠. 어떤 무슨 건가요? 답이겠습니까? 이 두 개가 중첩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죠. Not yet. 아. 아직은 아니다. Not 네. yet. 예. Not yet이에요. 왜냐하면 버블이 터질 때는요. 나쁘다는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신이다. 그냥 끝이다. 여기서 네. 이거 그냥 계속 영원하다. 이걸로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쯤 그때쯤 갑자기, 터집니다. 네. 아니, 그때쯤 터져요. 진짜. 여러분 이 둘이 논쟁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버블이 아니에요. 지금. 버블이긴 한데 터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네. 현재.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요일 방송 보시면 제가 좀 더 이거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두되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교육 일요일 방송에서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종목을 좋겠습니다. 종목. 네, 종목 종목을. 바로 한번. 제가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좀 위로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정신 건강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라도 좋으라고 이 종목 가지고 나왔어요. 불안한 분들 그럼 이거 하나 매수하세요. S&P 500 지수 급락 시 주가 상승 하는 종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S&P 500이 밀리면요, 얘는 한 4배, 5배 올라가요. 초반에는 얼마 안 올라오거든요. 급락에 베팅을 거는 근데 거죠. 좀 세게 밀리잖아요. 네. 와장창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더 밀리잖아요. 네. 1, 20배가 그냥 바로 떠요.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많이 밀릴수록 어마어마하게 주가 폭등하는 종목인데 주가 보세요. 이거 잠깐 10월 달에 그 잠깐 살짝 눌렸다고 지금 주가가 얼마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그냥 갑니다. 그냥 요만큼 밀렸거든요. 그때. 이 반응이 민감도가 매우 높은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릴 지수가 없어요. 이거 빅스 관련 상품인데, 네. 빅스 지수 상품인데, 빅스 지수는 0은 없거든요. 0은 없어요. 어차피. 근데 지수가 점점 줄어들면 이게 더 이상 안 줄어들어요. 지금
더 이상 그거예요.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아니, 더 이상 그러니까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네. 지금 0이 될 수는 없어요. S&P. 예. 그러니까 S&P 500이 급락하면 이 지수가 팍 튀는데 그럼 이거 하나라도 조금 갖고 있으면 정신 건강에는 좋다. 예, 이런 얘기 좀 드립니다. 그럼 정신 건강에 좋으면 이거 손실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헤드앤숄더 마지막 그릴 때 대폭등한 이거 수익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참고로 제가 이걸로 단 3일 만에 100% 수익 낸 적도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고 반드시 이거 투자를 받아가시면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나중에 수익 나니까 어차피 급락하면 네. 여기서는 수익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급락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히든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투자 전략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최대 수출 시장 중국을 둘러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K뷰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구축했던 이 중국 소비 관련주, 특히 화장품 섹터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녹화일 기준 금요일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따라와주진 못하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 이 부진한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맛을 안 보니까 그래요. 맛을 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자 화면 보시면은 11월 11일이 오늘은 이제 근데 오늘 좀 분위기 살짝 바뀌었어요. 네, 왜냐면 오늘 맞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참고로 현대백화점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미 공략하고 했던 종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GS 리테일 오늘 다 소비주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네. 지금 11월 11일 광군제가 코앞에 있고요. 미국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말에 있습니다. 그럼 네. 소비 시즌이 남았는데 지금 근데 그럼 소비주들이 왜 지금 최근에 밀렸었냐? 그런 미 연방정부 셔다운으로 때문에 이게 소비를 많이 하지 않지 않을까. 네, 이건 잘 모르는 우려감에. 사람들 한 얘기예요. 네, 이럴 때 더 씁니다. 네. 그리고 셔다운은 결국 해소될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 연방정부 셔다운이 계속 오래되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나 발목이 잡힌 공화당이나 둘 다 부담이 너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안 좋았던 건 달바 글로벌이 어니쇼크 나가지고 안 좋았던 건데 하지만 APR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재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 자, APR 한번 보겠습니다. APR은 제가 뭐라 그랬죠? 페이커다. 왜 페이커입니까? 예. 가장 큰 산, 가장 큰 강이기 때문에 APR이. 이거 그 정도입니다. 리포트. 예. 네. 자, APR 3분기 실적. 원래 가장 큰 산, 가장 큰 강이란 말을 베이커한테 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베이커한테 베이커한테 롤의 가장 큰 산, 가장 위대한 강이라고 한 게 페이커거든요. 근데 그거 APR이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와. 자, 3분기 영업이익 961억 원입니다. 이거 예상치 800억 원이었어요.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근데 여기서 미국 매출이 280% 늘었습니다. 거기서 틱톡샵이 20%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4분기는 저는 1,100억 예상합니다. 근데 APR이 또 영리하게 또 어떻게 했냐? 에이펙 공식 협찬을 해가지고 각국 정상들 배우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선물을. 역시 너무 근데 잘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되는 줄 마케팅. 아세요? 무조건 리뷰해줘야 돼요. 오. 그러려고 주는 거예요. 그럼 대사관 사람 와가지고 그 리뷰에 대해서 인터뷰 따야 되거든요. 이게 네.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저한테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또 SNS에서 또 올리브영에서 이거 샀다고 메디큐브 좋다고. 네. 인증했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사셨더라고요. 이거, 저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저도 어떠세요? 쓰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제 피부가 안 좋아서 그렇지 네. 화장품 좋습니다. 메디큐브 보시면 상위 8개 제품의 매출 비중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점 비중이 어마어마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APR은 한국 화장품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큰 강.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부를 때 항상 했던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싶고 다올투자증권에서 이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고서. 다올투자증권도 따라 쓴 거예요. 어차피 따라 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히든 종목 그냥 대놓고 공개할게요. 히든 아니죠. 공개 종목입니다. 히든 아니죠. 공개 종목 APR입니다. APR 매수. 그냥 월요일 날 시초가 매수.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APR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나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포인트로 두고 있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원영 님이 사실 광군제 때 한번 나방 한번 하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히든 아니죠. 공개 종목으로 APR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관련 자료와 투자 전략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서학개미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이슈 전략을 담당해 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조정일까요? 아니면 하락장의 신호탄일까요? 정말 오랜만에 나스닥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한 주 기준, 주간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미국 증시의 하락세 정말 AI 버블일까요? 아니면 AI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일 뿐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뻔한 내용 자체 기준으로 이대로 사실 이제 우리가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제가 일단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거예요. 이미 바닥 대비 기준으로 뭐 올해 4월 기준으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죠. 16,000포인트 정도 가져갔었던 지수가 26,000, 27,000 이 구간대까지 가면서 10,000포인트를 그냥 조정 없이 올렸어요. 네, 상승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네. 지금 1,000포인트 딱 눌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대폭락이고 이제 하락 전환이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딱 지금 의미가 뭐냐면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절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단기 조정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이게 말이 돼?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네. 오히려 이제 조금 10,000포인트 오른 게 이상한 건데 1,000포인트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난리를 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파동을 그리면서 갔어야 됐던 거고 앞에서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네. 비정상적인 상승이 연속되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더 크게 혼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 1,000포인트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 떨궈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10,000포인트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이거에 대한 10배 흐름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떨궈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방송에서 토요일, 일요일 방송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 아무 이유 없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라든지 M7들 종목이라든지 얘네들이 워낙 실적이나 내용들 자체가 탄탄해요. S&P 전체 기준으로 본다면 뭐 7, 80% 이상의 종목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밸류가 너무 높다, 지금 현재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내용 자체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나오는 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특정 의미나 트리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만들어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정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사실 지금도 견디기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 떨궈버리잖아요. 네. 그럼 4% 조정 정도 지금 고점 대비 만들어진 건데 네. 대략적으로 3, 4%.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개별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0%, 15%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종목만 안 가고 내 종목만 제일 많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숨 쉬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지금이라도 끊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생각적으로 이제 좀 보시면 최근 상승 대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이제 일요일 방송에서 이제 교육 때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만큼 앞에서 상승을 보여주면 그 상승분 대비 기준으로 38% 내용 자체로 조정 가져가는 거는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추세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이 이게 이제 있어야 또- 기본 조정이고 네. 조금 더 힘있게 조정 나왔네라고 하면 여기. 그러니까 사실 상승분의 60%대까지 되돌리는 현상 자체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시장 큰일 났다. 대폭락 온다. 지금 뭐 트럼프 사퇴해라 뭐부터 해가지고 불안감이. 시위가 나오면서 네.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이 부분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시금
어떠한 뭐 연말 산타 랠리라든지 우리가 이제 또 다시 기대감, AI에 대한 뭐 버블 이런 내용 자체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떠한 특정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면서 올라와 줄 수도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용 자체 여기서 일일비한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는 애초에 꿈도 꾸면 안 되는 거고요. 애초에 지금의 앞에서 상승 자체 내가 30%를 먹었네, 지금 80%를 먹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실상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애초에 수익 자체도 3%, 5% 내에서 제한을 걸고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아니 수익은 80%, 100%, 뭐 200%를 보고 싶은데 네. 손실은 5%도 안 된다라는 이게 뭘까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용 자체 내가 수익을 적게 보는 만큼 손실도 제한, 수익을 많이 보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좀 AI 버블론 내용 자체, 자 시장도 지금 좀 양극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M7들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좀 살펴보시면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7%대 하락을 보여주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 기준으로 본다면 9% 상승이에요. 그럼 그 격차 자체가 16%나 나는데 사실상 이런 내용 자체는 이제 이런 조정이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2% 3% 내에 어떻게 보면 격차나 내용 자체를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한 주는 확실하게 일단 좀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개별 종목세 위주로 굉장히 좀 희비가 좀 많이 갈렸을 한 주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2년 동안 글로벌 증시의 이제 절대 키워드 같은 경우는 AI였습니다. 그냥 하락 조정이 나와주고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지금 안 좋습니다라고 해도 AI 때문에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정말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 상승으로 가져갔을 때 가장 크게 경고를 했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결국에 기업들끼리의 지금 현재 AI가 우리 피부로 많이 와닿으신가요? 아나운서님? 아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이나 네. 뉴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 AI 얘기가 나와주니까 아 정말 이 시대로 가는구나 정도는 네, 맞아요. 느끼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사실 그 전에 내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었던 뭐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했었던 이러한 내용 자체 서치 능력 자체가 챗GPT나 오픈 AI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내가 한마디만 썼을 때 얘가 10가지를 가져다 주는 정도. 요거 정말 쓸모있고 유용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벌써 2년째 그 내용 자체가 계속 정체라는 거예요. 네. AI의 실질적인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집에서 정말 내가 말 한마디로 모든 시스템이나 내용 자체가 제어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대중교통을 타든 택시를 타든 뭐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내 편의성을 이끌 수 있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도 대기나 이런 부분 없이 AI가 상담을 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줘야 지금 현재 이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실질적인 수익과 우리도 피부로 느끼면서 월 2만 원, 3만 원 쓸 거를 30만 원, 50만 원 투자를 가져가면서 내 생활의 편의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현재 수준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딱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예시를 드렸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데이터 센터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쪽에서 어마무시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마저도 그러한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현금이 남아도는 지금 M7들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서로끼리만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간 거예요. 네. 민간 기업들 모든 내용 자체 전 세계에서 똑같은 투자가 골고루 이어진 게 아니고 얘네한테 좀 국한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예시를 드렸었냐면 우리가 사실상 뭐 카페나 뭐 PC방이나 어떤 가게 내용 자체를 차릴 때 사실상 뭐 한 3억 정도면 뭐 무난하게 잘 차렸다. 뭐 그렇죠. 뭐 네. 이것저것 이제 세팅 드리고 근데 내가 좀 크게 차리고 싶어 하면 10억 단위 정도 들어갔을 거고 네. 만약에 개인이 100억대 이상의 어떠한 가게를 차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겠죠. 네.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PC방 하나를 차리는데 최고 사양으로 가장 비싼 걸로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놨는데 무려 PC방 하나 차리는데 여러분들 1,000억, 5천억 이상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PC방 요금이 한 시간에 뭐 1,500원? 요즘 안 가서 모르겠어요. 예전엔 1,000원이었는데 이제 뭐 네. 1,500원, 2,000원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원금 회수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냐. 이게 지금 현재 AI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키워드예요. KPX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나 내용 자체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PC방 차리는데 5천억 지금 조 단위가 들어갔는데 뺄 수 있냐 이거죠.
우리들은 사실상 낮은 금액으로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내용 자체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그 회수를 가져가려면 인당 최소 제 기준으로는 사실상 월 구독료 느낌으로 몇만 원 이상 뭐 혹은 뭐 10만 원 단위 이상을 가져가야 그게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원금 회수를 가져가면서 수익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00억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원금 회수를 100억만 가져가면 이건 잘못된 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1,000억을 투자를 했으면 5,000억 조 단위를 뽑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수준에서는 정체나 내용 자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나 내용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방송 중에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했는지 조금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 최근에 상승장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돼서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 KPX 폭증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합계 자체가 지금 KPX가 지금 2,400억 달러예요. 25년, 26년 같은 경우는 연간 4천억 달러 이상 투자가 되고요. 2년간 누적 자체는 지금 7천억에서 8천억 달러 이상. 억 단위도 무서운데 7천억도 무서운데 달러에 공세개가 더 붙어요, 여러분들. 정말 천문학적인 이 뭐 800조, 1,000조 이상을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 이거예요. 사실상 뭐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기준 자체를 1, 2년, 뭐 5년 안에 그 원금 회수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내용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향후 3년을 바라봤을 때 그 기준으로 투자 금액 대비 적어도 10%, 20%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투자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클라우드나 내용 자체는 확실한 내용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 기업들이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장기적인 조정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의 현재 조정 자체는 우려예요. 고점을 워낙 달려온 상태에서의 지금 현재 우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 자체는 조금 더 아플 수는 있어도 단기일 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한번 튀어 오를 때 다시금 세게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관점 자체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정말 5년, 10년 이상 묻어둘 것이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네. 5년, 10년 이상 묻어둘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지금 뭐 소액 100만 원 투자를 하고 좀 떨어졌어 나 또 여윳돈 생겼어 하고 또 100만 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그냥 나 차트 안 봐 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보면서 가져가면서 지금 3% 떨어졌니 지금 어쩌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자체에서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수익도 5% 진짜 많게는 10% 내외로 가져가면 칼같이 익절하고 손절 자체도 3% 5%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가져가야 되고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타성 대응이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뭐 좀 기업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 단타 방향성도 있지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좀 선물 투자나 내용 자체 활용도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이런 변동성에서는 활용도가 조금 더 높게 다가올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드리면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밸류에이션 조정 수준으로 조금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고요. 이 지금 현재 타격이나 내용 자체는 앞으로 향후 한 1,000에서 2,000포인트 정도는 추가 하락이지만 이거는 하락에 대한 전환이 아니고요. 단순한 조정이 이 정도까지는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정을 막고 나서 한 번 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단타성 대응 자체를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가파르게 올랐던 지수이니만큼 현재 조정장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일희일비하지 않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조정장에서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안 좋은 얘기부터 좀 드리면요. 인텔리아 테라피우틱스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임상에 대한 내용 자체 좀 우려나 이런 부분들 중단에 대한 내용 자체로 무려 하루아침에 40% 폭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텐데 네. 13달러에 들어가서요. 22달러, 23달러 부근대에서 일단 정리를 가져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50% 정리를 가서 비중 축소를 가져갔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는데 네. 나머지 50%를 가지고 지금 13달러 평균 기준으로 지금 일단 추가 하락 가져갔었던 거에 네. 지금 내용 자체로 본다면 사실상 리스크는 제로지만 앞에 상승만큼의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는 못 가져갔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100% 달리면서 제가 이 방송에서 그렇게 자랑을 했었지만 사실상 그만한 수익은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손실은 아니지만서도 앞에서 네. 좀 재미를 볼 수 있었던 결과는 아니었었는데 네. 사실 뭐 손실 구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서는 어쨌든 정리나 내용 타이밍은 오늘자 내용 자체에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잘 정리를 가져왔고 여기에 따라
따라서 지금 다시금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자리값 청산 타이밍 내용 자체는 잘 맞춰줬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금 재반등 내용 자체, 오히려 시장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좀 주도를 했었을 때 다시금 꾸역꾸역 반등을 하면서 지켜줄 수 있는 내용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돌파나 내용 자체에서는 익절 자리 내용 자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바라볼 거고요. 여기에 대한 좀 장기적인 흐름 내용 자체 비전은 저희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G 번호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최근에 다시금 조금 눌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요. 네. 전저점 이탈이나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다시금 뭐 손절이나 내용 자체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구간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하다. 지금 현재에 대한 단기 조정 자체가 끝난다라고 하면 다시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시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자체 타이밍 나쁘지 않는 자리값이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이런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AMD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때 AI와 반도체주 이 전반적인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성장 지속성과 밸류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칼리 전문가님, 이번 AMD 실적을 진짜 반등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시적 기술적 반등에 그칠까요? 사실상 AMD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 매출 비중이 지금 일단은 뭐 게이밍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보다 무려 뭐 한 8배, 9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뭐 매출 전체 기준으로 뭐 거의 8, 90%가 데이터 센터고 나머지 10%니까 얘네가 성장을 10% 했네, 20% 했네 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한 100억 중에 90억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올라가야 전체 매출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 10억에서 여기서 20% 올랐네, 30% 올라봤자 3억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여기서 1% 오르는 수준에선 9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좀 엔비디아는 좀 비대칭적인데 사실상 이제 AMD 호실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네.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 자체가 43억 달러고요. 클라이언트랑 이제 게이밍 부분 자체가 40억 달러 비슷비슷하죠. 두 개가.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로 전년 동기 대비 22%, 73% 사상 최대 내용 자체를 같이 갱신을 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조금 삐걱거린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맞춰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AMD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줄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자체가 또 있어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내용 자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특이사항 자체가 MI308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향 매출 자체가 이제 3분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딜레이나 이제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얘네는 이걸 뺐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매출도 굉장히 좀 저가형 이 품질의 이 지금 현재 칩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매출적인 영향이나 내용 자체가 큰데 얘를 네. 빼고 매출을 잡았는데 네. 거기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뉴스를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중국 쪽에 대한 이슈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다, 지금 합의를 맞아요. 봤다, 딜레이를 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히토류 잠금. 네. 뭐 이런 내용 자체로 가져가면서 네. 또 상황 악화. 그러면 또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내용 자체 통제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을 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 반영 이런 부분들이 널뛰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안정적인 투자를 볼 수가 없는데 그럴 거면 우리 아예 중국 쪽 배제 이 상황으로 가져왔는데 최대 실적. 괜찮네. 그럼 중국 포함하면 더 플러스. 포함을 안 해도 거기서 뭐 크게 마이너스 될 부분만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AMD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 그리고 이 역시 KPX에 대한 과열 이 내용 자체로 AI 버블론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뭐 AMD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M7들 그리고 AI 관련 내용 자체 타이틀로 올라갔었던 모든 것들의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단 이 부분은 AMD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만서도 그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도 방어를 해줄 수가 있고 다시금 재반등이나 내용 자체에서 앞에서의 실적이나 이런 호재성 내용 자체에서 더 큰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30% 급락이 나와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등을 보여줄 때 나머지들 3%, 5% 보여줄 때 얘는 15%, 30% 이상까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나 내용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AMD 괜찮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봐주시면서 타이밍 재차 한번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MD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AMD의 투자 전략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차기 급여 패키지 승인과 AI 로보택시 청사진 공개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생산 둔화와 마진 축소 우려까지 남아 있는데요. 칼리 전문가님, 이번 주총 결과가 테슬라의 제도약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기 기대감에 그친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주주총회 가져간 뒤에 지금 좀 급등이나 내용 자체 여기서 좀 바라는 부분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내용 자체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이 지금 제도약이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머스크 CEO가 이제 25년 성과 보상안에 이제 70% 이상으로 이제 찬성으로 이제 좀 통과를 했어요. 이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재신임을 좀 가져가고 리더십에 대한 주주 신뢰 회복 신호로 일단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머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뭐 테슬라 사실상 지금 가다가 반토막 나도 저는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머스크가 아무리 트위터나 내용 자체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고 정치 편향적인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일론 머스크예요.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사람이 맞아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만약에 JYP에 박진영이 없다라고 하면 그 그게 내용 아니죠. 자체가 네.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힘들겠죠. 네.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옵티머스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가져가지만 앞에서 제가 AI에 대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네. 부분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2만 달러 이상으로 산업 가정용 로봇 시장 동시 진입인데 생산 달러가 2만 달러면 시장에 풀리고 유통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4만, 5만 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개인의 모든 보급 이런 부분들은 뭐 냉장고 세탁기 사는 수준도 사실 버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정말 10년, 20년의 장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내용에서 뭐 자율주행 지금 이 부분들 자체는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여겨볼 만한 내용 자체 하나는 저는 에너지, 배터리 인프라 확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요 먹거리로 다시금 재탄생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자 준비한 내용 자체는 페름입니다. 페름인데 사실상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10월 달에 이제 좀 상장을 했는데 네. AI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폭증 국면에서 전력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얘네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기존 데이터 센터 기업이랑 좀 다르게 자체 발전 시설 그래서 가스 태양광, 핵발전까지 지금 포함된 수직 통합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그렇게까지 많이 지어봤자 뭐해. 지금 현재 전력 부족이나 내용 자체 만들어지면 끝 아니야? 네. 못 돌리면 끝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잡아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조정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오히려 이제 이 종목 기준으로 이제 좀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를 또 크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거래일 기준으로도 3% 하락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상까지. 네. 근데 지금 일단 뭐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내용 자체가 사실 제가 단기적인 조정 뒤에 또다시 한 번 더 찔러줄 수 있는 우리가 또 연말 랠리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타 랠리를 좀 기대를 해봤을 때 단기 반등 신호나 내용 자체로 짧게 바라봤을 때 30%, 80% 이상에 대한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현대건설과 이제 AP 천원자로 내기 건설 피드 계약 체결까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만큼은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사실상 그냥 좀 묻어두셔도 괜찮다. 어. 왜냐면 우리가 5년, 10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큰 하락 조정이나 내용 자체 뭐 지금 대공황이 오고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만큼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가져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관점이나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단타성 내용 자체를 그래도 포함시키면서 가져갈 테니까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 페름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관련 자료와 전략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